자, 첫 번째 경기 이제 세필드 웬즈데이 대 이제 세필드 유나이티드. 자, 우선 이제 세필드 웬즈데이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 결장. 자, 그리고 이제 세필드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미드필더 2명. 그리고 이제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러니까 양 팀 다 어느 정도 좀 전력 누수가 큰 상황에서 이제 경기를 치르게 된다. 이렇게도 전해드려 봅니다. 자, 우선 이제 세필드 웬즈데이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플리머스와 노리치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이제 연승을 좀 이어가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2경기 연속 3골을 넣으며 이제 폭발적인 득점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다시 공격 흐름이 살아난 그런 좀 세필드 웬즈데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원정팀 이제 세필드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3경기 연속 무패 행진 중으로 계속해서 지금 우승 경쟁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다만 이제 직전 경기 브리스톨 시티 상대로는 후반 막판에 좀 동점골을 좀 허용해 이제 무승부를 좀 거두며 이제 좀 승리를 좀 놓치고 말았죠. 좀 확실히 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더욱 이제 좀 승점을 좀 쌓을 수 있었던 걸 못 쌓은 거는 이제 좀 세필드 유나이티드 입장에서는 좀 많이 좀 아쉬운 좀 대목이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좀 무패 행진을 이어가면서 우승 행진을 지금 하고 있는 우승 경쟁을 좀 하고 있는 세필드 유나이티드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은 이제 전반적으로 뭐 두 팀의 좀 볼 점유율은 어느 정도 좀 비슷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웬즈데이나 유나이티드 모두 이제 중원장을 좀 통해 경기를 좀 풀어가고 있기 때문에 초반부터 좀 중원 싸움이 좀 치열할 것으로 봅니다. 오늘 띠아님 반갑습니다. 자, 그래도 현재 지금 뭐 세필드 웬즈데이보다는 세필드 유나이티드의 이제 공수 밸런스가 더 좋고, 그리고 조직력이나 뭐 경기 운영도 더 나은 편이다 보니까 이런 점들을 좀 잘 활용해 그래도 세필드 유나이티드가 경기를 더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가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둘 중에 그래도 누가 좀 주도권을 가지며 유리하게 좀 풀어갈 것 같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래도 세필드 유나이티드가 좀 더 뭐 주도권을 가지며 유리하게 풀어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게다가 이제 세필드 웬즈데이 같은 경우는 현재 홈에서 연패 중으로 흐름이 좋지 못하고, 그리고 반면에 이제 세필드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무려 지금 5연승 중으로 극강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최근 양 팀의 홈과 원정에서의 행보까지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세필드 유나이티드 사이드를 보는 게 이제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역배받은 세필드 유나이티드 사이드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세필드 유나이티드 프랜스 쪽 보는 경기. 안 그러면은 어느 반응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필드 유나이티드 프랜스의 2.5 오버 이렇게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레가네스 대 이제 베티스 경기. 우선 레가네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로셀소, 그리고 지금 카르도스, 그리고 이제 로카 등이 좀 결장 중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중원에서의 전력 누수가 큰 그쪽 베티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레가네스가 뭐 최근 헤타페 상대로 홈에서 이긴 걸 좀 제외하면은 이제 이긴 경기가 없고, 그리고 이전에 비해 좀 실점이 많아지면서 좀 저조한 성적을 좀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좀 일단 최근 이제 좀 후방에서 좀 턴오버가 좀 많아지면서 이전보다는 좀 수비가 좀 불안정한 쿡쿡 1016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1016님 50개 원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바로 오늘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확실히 좀 이전보다는 좀 후방에서의 좀 턴오버가 많아지면서 어느 정도 좀 수비가 불안정해진 그 좀 레가네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원정팀 뭐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기준 이제 4승 1무로 좋은 성적을 좀 거두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전 유로파 이제 컨퍼런스 리그 경기에서는 비토리아 상대로 원정에서 4대0 대승을 거두며 8강에 좀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베티스 같은 경우는 리그와 컨퍼런스 리그 모두 지금 순항 중인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확실히 이제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안토니와 이제 후초 에르난데스를 좀 영입하면서 공격이 더 좋아졌고,
그러면서 이제 이전보다 득점력도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일단 이제 이전에 비해서 지금 측면 전개가 더 좋아졌고, 그러면서 이제 공격 전환도 빨라지면서 역습도 날카로워진 좀 최근에 좀 베티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원정이라 해도 뭐 베티스가 어느 정도 공격을 좀 주도할 수 있고, 그러면서 좀 템포 조절하면서 경기를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갈 것으로 봅니다. 네. 자, 아무래도 지금 뭐 흐름, 뭐 이제 경기력, 뭐 전력 면에서 전부 뭐 이제 베티스가 우세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베티스가 2, 3일 전에 컨퍼런스 리그 경기를 뛰러 포르투갈 원정을 좀 갔다 왔기 때문에 체력이나 컨디션적으로는 다소 좀 열세일 수 있다고 봐요. 좀 그러면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에너지 레벨에서는 어느 정도 레가네스에 비해 좀 다소 좀 밀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죠? 게다가 지금 뭐 베티스 같은 경우는 뭐 최근 좀 계속해서 좀 주전들을 좀 많이 좀 갈았기 때문에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베티스의 그 좀 주전들의 피로 누적도 어느 정도 염두는 해둬야 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그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중원 뎁스가 얇은 상태에서 이제 힘든 일정을 좀 소화하다 보니까 기존보다 좀 중원에서의 힘이 좀 떨어질 수 있다고 봐요. 그죠? 그리고 만약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어진다고 하면은 공격 또한 좀 최근 좀 경기들에 비해 더 무뎌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근데 뭐 이런 점들을 좀 감안해도 그래도 뭐 현재 뭐 전력, 흐름, 뭐 경기력 등 전부 그래도 베티스가 우세하다 보니까 저는 그래도 요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제 뭐 베티스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요 경기는 승패는 본다고 하면은 베티스 사이드 쪽 보도록 할게요. 자, 다만 요 경기는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레가네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이제 뭐 베티스 상대로 이제 공격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기는 좀 많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베티스 역시 지금 이제 중원에서의 뎁스가 얇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지금 무리한 일정을 좀 강했기 때문에 중원에서 좀 힘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공격 또한 더 좀 무뎌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까지 좀 베티스의 그런 좀 득점이 좀 폭발할 것 같다라고 보기는 좀 많이 좀 어려워서 약간 이런 요소까지 다 고려했을 때는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오늘 베티스 승에 어느 반 본다고 하면 언더까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풀럼 대 이제 토트넘 경기. 자, 풀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리 웰스, 그리고 이제 사샤 롤키치, 그리고 케니테가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이제 아다마 트라오레 같은 경우에는 결장 의심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원정팀 뭐 토트넘 같은 경우는 크루셉스키, 드라구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영입한 좀 단소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래서 확실히 좀 클루셉스키에 이어 이제 단소까지 좀 빠진 거는 토트넘한테 이제 좀 타격이 좀 클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호재라고 하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솔랑케, 로메로, 이제 판더펜이 전부 다 좀 복귀한 거는 토트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일이라고 좀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그런 좀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풀럼 같은 경우에는 최근 뭐 맨유 상대로 FA컵에서 승부차기 끝에 이제 승리를 거두며 연승을 좀 이어가다가 직전 이제 브라이튼전에서 좀 패배하며 연승이 좀 끊겼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직전 뭐 브라이튼전에서는 후반 추가 시간 막판에 이제 PK를 허용해 좀 실점하며 결국 역전패를 좀 당하기도 했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유로파리그 16강 이제 2차전에서 알크마르 상대로 이제 홈에서 3대1 승리를 거뒀고, 그래서 이로 인해 이제 유로파리그 8강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유로파리그 우승 희망을 이어가게 된 좀 현재 좀 토트넘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일단 뭐 최근 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자, 확실히 좀 최근 좀 토트넘한테 있어 이제 클로세스키와 좀 단수가 빠진 거는 타격이 좀 클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솔랑케, 뭐 로메로, 판더펜이 돌아온 후에 어느 정도 이제 경기를 치르면서 이제 그 돌아온 선수들의 좀 경기 감각이 지금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솔랑케 같은 경우에는 직전 이제 알크마르전에서 2개의 어시를 좀 만들었을 만큼 좀 좋은 폼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제 생각보다는 이제 복귀 선수들의 경기 감각이 좀 빠르게 좀 올라왔고, 그리고 약간 이렇게 좀 돌아왔다 보니까 이제 이전보다는 좀 공수 밸런스도 더 좀 좋아진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 이제 풀럼이 지금 이전보다는 공격에서 좀 많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근 좀 풀럼의 좀 경기들을 봤을 때는 득점 기회를 좀 잘 만들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측면 전개를 좀 제외하면은 다른 그런 좀 공격 전개가 그리 좋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풀럼이 좀 생각보다 득점 기회를 잘 만들지 못할 경우도 이제 염두는 해둬야 할 것 같아요. 네, 좀 확실히 좀 이전보다는 이제 좀 공격이 좀 많이 무뎌진 그리고 현재 좀 풀럼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물론 이제 토트넘이 주중에 유로파리그 경기를 뛰었기 때문에 비교적 체력적으로는 열세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뭐 현재 풀럼 상대로 충분히 좀 좋은 결과를 좀 기대해 볼 만하기 때문에, 저는 뭐 이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뭐 역시 뭐 풀럼 뭐 정배 사이드보다는 그래도 이제 토트넘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토트넘 프랜승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봤을 때는 토트넘 프랜승 쪽 보는 경기. 그리고 3.5 기준을 본다고 하면은 언더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토트넘 프랜승의 3.5 기준 언더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옹 대 이제 르아브르 경기. 자, 리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르아브르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중이에요. 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자, 일단 리옹이 지금 4연승 중으로 굉장히 좀 상승을 좀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최근 좀 리그에서는 이제 홈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던 그런 니스를 좀 잡거나,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스테어와 상대로 4대0 대승을 좀 거두며 무난히 유로파리그 8강 진출을 이제 확정짓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지금 리옹의 그런 좀 모멘텀이나 좀 경기력이 굉장히 좀 많이 물이 올랐고, 그리고 지금 득점력 또한 지금 많이 좀 좋은 상태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확실히 지금 이제 굉장히 좀 좋은 페이스를 이어가고 있는 그좀 리옹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르아브르 같은 경우에는 최근 랑스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좀 거두는 이변을 좀 만들었지만, 이후에 이제 생테티엔 상대로 홈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며 이제 흐름을 좀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네, 좀. 그리고 이제 르아브르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그런 좀 행보를 좀 보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지금 강등권에 좀 벗어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네요. 아, 왕스펀지님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네,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저도 전반적으로 리옹이 좀 중원을 좀 장악하면서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올 것으로 봐요. 자, 그리고 현재 이제 침투, 이제 컵백, 이제 중거리등 다양한 좀 공격 패턴을 좀 통해 그래도 르아브르의 수비를 곧잘 공략할 것으로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르아브르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이제 수비 조직력이 좀 많이 좀 떨어진 편이고, 그리고 이제 실점 또한 이제 대체로 좀 많습니다. 잠시만요, 왕스펀지님. 제가 그 아침에 오후 경기 이제 자료를 좀 보내드린 걸로 이제 그 확인이 돼서 제가 제대로 좀 전송을 해드렸습니다. 네. 근데 이제 왕스펀지님께서 그거 자료를 확인 안 하셨다고 이제 뜨기 때문에 혹시나 네, 만약에 안 되면은 네, 건승입니다, 왕스펀지님. 네. 네, 아무튼 네, 다시 뭐 약간 좀 이상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따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네, 계속 이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뭐 이제 르아브르의 이제 수비 조직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이고, 이제 실점 또한 대체로 좀 많기 때문에 또 이런 뭐 르아브르 상대로는 뭐 리옹이 최근 그런 좋은 공격 흐름을 계속해서 좀 이어가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리고 물론 이제 리옹이 주중에 유로파리그 경기를 좀 치르긴 했지만 그 경기를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네, 그러면 오늘 그거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일단 방금 이제 자료 보내드렸으니까 한번 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제 뭐 주중에 뭐 리옹이 뭐 유로파리그 경기를 좀 치르긴 했지만 그 경기를 이제 홈에서 치르기도 했고, 그리고 초반부터 이미 점수차를 좀 많이 벌려놨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이거 리옹이 뭐 이렇게 뭐 체력적인 이슈가 크게 있을 것 같진 않고, 그리고 이제 뭐 이 점을 좀 감안해도 현재 지금 르하브르와는 체급차가 워낙 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뭐 체급차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리옹이 홈에서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 이제 계속해서 좀 연승 행진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요거는 저는 네, 그래도 승패 본다고 하면은 리옹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제가 봤을 때는 리옹 승쪽 보는 경기, 그리고 이제 1엔드 기준 마인스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경기는 언어반은 패스하도록 할게요. 리옹 승의 마인스까지만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레스트 대 이제 랭스. 자, 브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2명, 그리고 수비 3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랭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이에요. 그래서 일단 뭐 비교적 좀 전력 누수는 브레스트가 더 큰 편이다. 요 점도 같이 좀 말씀드려 봅니다. 자, 우선 이제 브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 6경기 연속 이제 무승 행진을 이어가며 부진하다가 직전 경기 앙제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이제 드디어 무승 행진을 좀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전 앙제전에서는 최근 경기 중 가장 이제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이며 이제 승리를 좀 거두기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반등할 기미를 만든 그 좀 브레스트라고 볼 수가 있고, 자, 반면에 이제 랭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리그 6연패 중으로 극심한 부진에 좀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계속되는 좀 패배로 인해 어느덧 강등권까지 근접하게 된 그런 좀 랭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 좀 저조한 성적으로 인해 순위가 이제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네. 자, 일단 뭐 현재 좀 브레스트가 득점 기회를 곧잘 만들면서 공격 흐름이 좋고, 그리고 랭스의 지금 수비 조직력이 많이 좀 안 좋으면서 이제 침투나 좀 역습에 취약하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뭐 홈에서 브레스트가 좀 득점 기회를 좀 많이 만들며 공격을 좀 주도해 어느 정도 좀 유리하게 좀 경기를 좀 풀어갈 것으로 봅니다. 자, 물론 이제 브레스트의 그 주전 포워드들의 어느 정도 결장이 있긴 했지만 이제 그 선수들은 뭐 그 이전에도 계속해서 좀 결장을 했었기 때문에 확실히 뭐 최근 그런 좀 공격력이 크게 뭐 좀 관여를 한다고 좀 보기는 어렵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브레스트가 지금 홈에서는 매번 좀 좋은 득점 기회를 많이 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이번 경기도 이제 브레스트가 더 공격에서 두각이 더 나타날 만한 요소가 좀 많지 않을까 예상을 해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현재 지금 이제 브레스트의 그런 좀 반등할 모먼트를 좀 만들었다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그리고 이제 랭스 같은 경우에는 앙제와 마찬가지로 수비가 허술하고 이제 흐름까지 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이번 경기는 뭐 랭스 상대로도 브레스트가 홈에서 좋은 결과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네, 분석 결과 봤을 때는 브레스트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브레스트 승 쪽 보는 경기, 아니면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오바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레스트 승에 2.5줄 오바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슈투트가르트 대 이제 레버쿠젠. 자, 우선 이제 슈투트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레버쿠젠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핵심 선수인 이제 비르츠, 그리고 이제 주전 수비수인 이제 탑소바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비르츠의 좀 결장을 레버쿠젠한테 있어 굉장히 좀 타격이 큰 부분이다. 네, 이 정도 같이 좀 전해드려 봅니다. 자, 우선 이제 슈투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 4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로 좀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현재 이제 홈에서 연패 중인데 이어 직전 경기 이제 홀슈타인 상대로 원정에서 좀 무승부를 좀 거두며 지금 좋지 못한 행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직전 이제 홀슈타인전에서는 퇴장을 당한 후에 이제 골을 넣어서 이제 무승부를 좀 마무리하긴 했지만 대체로 이제 홀슈타인전에서의 그 슈투트의 경기력은 그다지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좀 침체된 그 슈투트라고도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레버쿠젠 역시 현재 좀 3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3경기 연속 무득점을 기록 중으로 골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챔스 16강에서 미넨 상대로 이제 1, 2차전 모두 지며 이제 총합 스코어 이제 5대 0을 좀 기록해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였고, 그리고 이제 근래 뭐 리그 경기에서는 브레멘 상대로 홈에서 2대 0 패배를 좀 당하며 최악의 경기력을 좀 보였습니다. 자, 그만큼 확실히 지금 최근 좀 모멘텀이나 좀 경기력이 좀 많이 좀 떨어졌고, 설상가상 이제 좀 비르츠의 이제 부상으로 인한 좀 결장 때문에 전력 누수 더 커진 거죠 레버쿠젠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양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특히 이제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팀 내 핵심 플레이메이커인 비르츠가 부상으로 인해 빠지면서 더더욱 공격 전개가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지금 뭐 확실한 득점기에도 잘 만들지 못하며 이제 공격이 좀 침체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르츠를 좀 기점으로 그래도 이제 좀 좋은 득점 기회가 파생되는 경우가 좀 굉장히 좀 많았는데, 그런 약간 역할을 하는 지금 선수가 좀 없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공격이 좀 많이 묻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공격 좀 침체로도 이제 이어졌다고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약간 이런 요소로 인해 확실히 좀 최근에 좀 경기력도 많이 떨어진 거죠 레버쿠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지금 뭐 상황에서 뭐 제 아무리 주춤하고 있는 슈투트가르트가 상대라고 해도 레버쿠젠이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이기는 다소 좀 어려울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뭐 오히려 이 경기는 뭐 슈투트가 좀 더 뭐 유리하게 좀 풀어가도 뭐 할 말 없는 경기가 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물론 근데 이제 이번 시즌 뭐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레버쿠젠이 원정에서 단 한 번도 이제 패배한 적이 없고, 그리고 현재 이제 슈투트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3연패 중으로 이제 흐름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양 팀의 그좀 홈과 원정에서의 행보를 봤을 때는 분명 레버쿠젠이 더 좋다고는 볼 수 있어요. 자, 뭐 다만 이제 지금 최근 뭐 레버쿠젠의 뭐 챔스 경기를 좀 포함한 그런 좀 무리한 일정과 더불어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흐름이나 좀 경기력도 크게 저하된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 경기는 뭐 슈투트가 그래도 홈에서 충분히 좀 연패를 좀 끊을 만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뭐 레버쿠젠한테 리그 첫 원정 패배를 안길 수도 있는 좀 경기가 좀 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 경기는 레버쿠젠보다는 슈투트 사이드로 보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서 슈투트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슈투트가르트 프렌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언어반을 본다고 하면은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슈투트가르트 프렌승의 이쪽을 좀 언더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탈란타 대 이제 인터밀란 경기. 자,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수비수 2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교적 좀 후방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이제 큰 거죠 인터밀란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우선 이제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2승 1무로 좋은 성적을 좀 내고 있고,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는 유벤투스 상대로 원정에서 4대 0 대승을 좀 거두며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벤투스전에서는 아탈란타의 그런 압박 전술이 잘 통하면서 유벤투스의 턴오버가 대체로 좀 많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이를 이제 좀 기점으로 이제 생각 이상으로 아탈란타가 득점 기회도 많이 만들면서 대승을 좀 거두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확실히 지금 다시 좀 흐름이 많이 좀 살아난 거죠 아탈란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은 이제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현재 3연승을 좀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원이 좀 박살난 페이노르트 상대로 이제 챔스 16강 1, 2차전 모두 승리를 거두며 무난히 8강에 좀 진출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지금 리그 1위를 좀 유지함과 동시에 이제 챔스도 뭐 계속해서 좀 올라가며 두 마리 토끼를 잘 잡고 있는 그런 인터밀란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일단 뭐 상승세인 그런 좀 상승세이고 양 팀의 좀 맞대결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뭐 두 팀 다 이제 3백을 좀 기반으로 이제 플레이하면서 공격 전환이나 좀 템포가 이제 굉장히 좀 빠르고, 그리고 이제 침투나 좀 컷백 등 공격 패턴이 좀 다양하면서 이제 전개가 좀 좋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이번 경기는 양 팀 다 좀 득점 기회를 잘 창출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뭐 어느 정도 이 경기는 이제 좀 템포가 좀 빠르게 좀 흘러갈 수도 있는 좀 경기가 되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근데 물론 이제 아탈란타가 현재 3경기 연속 지금 클린시트를 좀 기록 중으로 견고한 수비를 보이곤 있지만 인터밀란 상대로는 거의 매번 멀티 실점 이상을 좀 기록할 정도로 이제 수비에서 고전하는 경우가 좀 많았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까지 아탈란타가 클린시트를 좀 기록하기는 다소 좀 어려울 것으로 봐요. 좀.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런 좀 인터밀란 상대로는 매번 이제 수비에서 좀 고전했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번에는 약간 좀 아탈란타의 그런 이제 연속된 그런 클린시트 행진이 좀 끊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도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 현재 인터밀란이 뭐 아탈란타 상대로 무려 이제 7연승 중으로 천적의 면모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압도적인 상승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원정이라 해도 인터밀란이 좋은 결과를 좀 만들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자, 물론 이제 뭐 아탈란타의 좀 최근 경기력이 좀 많이 좀 살아나긴 했지만 인터밀란 역시 뭐 최근 경기력이나 이제 분위기가 이제 나쁘지 않은 편이고, 그리고 이제 뭐 상성이나 약간 이런 부분에서는 완전히 압도를 하기 때문에 이런 약간 인터밀란이 좀 역배를 받았다고 하면은 이거는 그래도 충분히 좀 프랜승을 좀 가져갈 만한 그런 좀 경기지 않나 좀 생각을 해서 저는 요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역배받은 인터밀란 사이드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인터밀란 프랜스 쪽으로 접근하는 경기. 안 그러면 어느만은 본다고 하면은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두 팀 다 이제 3백을 좀 기반으로 어느 정도 공격 전개나 뭐 전진성 이런 부분이 다 좀 좋고, 그리고 이제 공격 템포 또한 좀 빠른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어느 정도 좀 치고받을 양상으로 좀 흘러갈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오버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인터밀란 프랜스 2.5줄 오버 이렇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 이제 몇 개 더 살펴보면은, 자, 우선 이제 몽펠리에 대 생테티엔 경기. 자, 일단 몽펠리에가 이제 겨울 이적 시장에 이제 알타바리를 좀 포함해서 주축 선수들 몇몇이 다 좀 떠나면서 전력이 좀 굉장히 좀 약해졌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상태에서 솔직히 지금 원정 생테티엔이 상대라 해도 몽펠리에 그런 좀 승리를 좀 장담하기는 많이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생테티엔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생테티엔 프랜승 보는 경기. 자, 그리고 이제 최근 뭐 몽펠리에 좀 공격이 좀 침체되긴 했지만 지금 생테티엔의 그런 원정 수비는 워낙 지금 뭐 안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몽펠리에 공격이 좀 살아나는 요소가 좀 있어 보이고, 그리고 생테티엔도 뭐 몽펠리에 그런 허술한 수비를 잘 좀 공략할 것을 좀 보기 때문에 이런 요소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생테티엔 프랜승 내지 어느 하나 본다고 하면 오바 이렇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라요 대 이제 소시에다드 경기. 자, 전체적인 여건은 저 라요가 더 낫긴 하지만 그래도 뭐 소시에다드 상대로 이제 뭐 쉬운 승리를 좀 기대하기는 다소 좀 어려워 보이고, 그리고 요 경기는 뭐 충분히 무승부로도 끝날 만한 좀 경기이기 때문에 요거는 네, 저는 승패보다는 고배당 잡이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라요 햄모알부 어느와는 본다고요? 언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바르셀로나 경기. 자, 일단 꼬마가 이제 최근 챔스 이제 16강 이제 2차전에서 이제 레알 상대로 이제 뭐 전반 이제 1분 만에 이제 골을 넣으면서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좀 보였긴 했지만 결국에 이제 거기서 더 이제 득점 못하면서 연장전까지 좀 끌어갔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좀 레알한테 좀 패배를 하면서 이제 16강에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좀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분위기가 좀 많이 좀 침체되었는데 그런 약간 좀 침체된 분위기를 8강 진출로 어느 정도 이제 좀 전환시키나 했지만 결국엔 좀 탈락을 하면서 여전히 지금 흐름이 좀 많이 좀 침체된 상태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좀 바르셀로나 좀 만나다 보니까 이제 아틀레티코한테는 굉장히 쉽지 않은 경기가 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바르셀로나와 달리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주중에 이제 연장 경기를 좀 치렀기 때문에 이제 비교적 좀 체력적으로 열세일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요거는 바르셀로나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르셀로나 승쪽 보는 경기. 그리고 여 경기도 뭐 어느 반응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바르셀로나 승에 오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네, 친선 경기긴 하죠. A매치 친선 경기죠. 뭐 온드라스 대 가테발라. 네. 이건 뭐 가져간 이유가 그냥 뭐 이제 승패로 뭐 접근하기보다 고배당잡이로 한번 그래도 도전해볼 만한 경기지 않나 싶어서
이것도 뭐 이제 햄무알 무쪽으로 고배당 잡이 도전하는 경기. 안 그러면 언어반은 뭐 그래도 본다고 하면 언더 보는 경기 이렇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